당신도 버텨라.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야, 여러분만을 위한 법태랑이 되겠습니다. 법태랑 MC 김현우입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특급 변호사 신혜진입니다. 너를 만난 세상 더는 변함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네, 법태랑을 만나 소원 성취한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아니, 앞에서 신나게 가다가 갑자기 툭 터져요. 잡느라 고생했어요. 당신을 향한 너를 만나. 아니, 평소 방송 스타일이 그래요. 우리가. 야. 아니 근데 혹시 노래하니까 생각이 네. 나서 근데 결혼식 때 혹시 축가 김현욱 아나운서는 직접 부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 가수를 초대했는데 김범수 씨 와우. 하고 스위스로 와우. 두 팀을 초대를 했어요. 대박. 그래서 제가 이제 스위스로한테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까지 주문을 했어요. 정준하여를 불러달라. 네. 정준하여, 안정준하여, 늘 정준은 이걸 불러달라고 내가. 네네네. 넷이 와가지고 이걸 부르는데 나는 계획도 안 했는데 네. 2절에서 나한테 마이크를 던져줬고 어머머머머. 같이 했어요. 와. 아, 너무 신나게 노래했지. 춤췄죠? 아, 또 마이크를 딱 주니까 또 그냥 나도 모르게. 예. 난리가 났었죠. 아니 근데 정말 김영훈 아나운서님 다른 방송에서보다 여기서 가장 아주 그냥 에너제틱하죠. 재간두기 저희 교수님 연수원 교수님 네. 그 검찰청 계시는 분들도 예, 보시고 예. 법원에 계시는 분들도 예, 다 보시고 보시죠. 진짜요? 그럼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시죠. 네, 아 너무 네. 즐겁게 본다. 저 욕하진 않죠. 아 전혀요, 전혀요. 그 전민기 팀장은 축가 누가 했어요? 저는 이제 제 친구 중에 네. 래퍼가 있어요. 아, 와우. 랩으로 한 거야? 홍가라고. 예. 직접 노래를 만들어. 자기가? 네.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인지 알았는데 네. 그 다음에 다른 친구 할 때 결혼식 같은 똑같은 노래를 가지고 너를 위해서 만든 줄 알아. 아니었어. 신비현은 축가 아 저는 그 전에 직전에 했던 콘서트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같이 멤버들 불러갖고 제가 실제로 웨딩 드레스 입고 공연도 같이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네. 결국 두 분은 다 무대 올라갔어. 그러네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에요 결혼하는 커플들도 많이 줄었어요. 네. 예. 맞아요. 좀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특히 결혼 비용도 많이 줄었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로 하객도 굉장히 단촐하게 초대하고 예. 하니까 결혼식 자체를 네. 확 줄여서 맞습니다. 하게 되는 것 그 같아요. 원래 지금 가을이면 결혼식 가야 되는데 거의 네.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또 하나 그리운 네. 게 있잖아요. 응애 우리. 애기도 안 낳지. 애기 결혼 안 소리. 하니까. 맞아요.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한 명이 채 안 될 거예요, 아마. 맞아요. 0.83명인가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현재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죠? 맞습니다. 한 명당 이제 아이를 낳는 합계 출산율이 예, 예, 예. 0.837명. 맞네. 네, 그 통계청이 이제 8월 25일에 6월 예. 인구 동향을 내놨는데, 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누적 출생아 수가 13만 6,917명밖에 안 돼요. 야. 작년에 30만 명 깨졌다고 막 엄청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1년 전보다 무려 3.5% 줄었고요. 어허. 이 통계가 이제 1981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네네. 상반기 기준으로는 출생아 수가 역대 가장 적습니다. 아. 지난해 출생아 수가 27만 2,300명이었는데 예. 2001년에 55만 9,900명이었거든요. 예. 19년 만에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아휴, 어떡해. 우리 때는요, 100만 명이 넘었어요. 맞아요. 우리 때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5분의 1이 된 거야, 숫자가. 심각한 거죠. 예,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김현영 아나운서님은 네. 쌍둥이 아빠잖아요. 한꺼번에 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아이를 하나 낳아 보니까 사실 키우는 게 녹록치가 않아요. 이제 아내도 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또 아이 키우는 게 꽤나 부담이 돼요. 아이를 어쨌든 둘이 일을 하다 보면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맡겨야 되는데 네네네. 그럼 또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어. 왜냐하면 제가 제 아이를 직접 키울 때도 화가 나는데 네. 아, 남의 아이 볼 때는 정말 그 화가 더 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촬영을 어디서 했냐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가서 촬영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한 40분 수업하는 건데 합주의가 됩시다 합을 100만 번 했어요. 애들이 많아요. 합주의가 됩시다 합! 네 하고 딱 5초 조용해. 그래서 내가 그거 촬영하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들은 정말 끈기가 대단하다. 이분들은 정말 존경해야겠다. 맞습니다. 예. 아니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 방송인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방송이에요. 네. 근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남의 애를 그렇게 케어하는 게 정말 맞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요즘에 또 이상한 일들 많이 또 벌어지기도 그러니까. 하고. 예. 근데 얼마 전에 저 봤는데 용해인 의원 우리 방송에 출연했었죠. 용해인 의원이 그때 출연하셨을 때 임신 중이었잖아요. 네. 제가 그때 기억에 5월인가 낳는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생후 59일인 아기를 데리고 등원을 해서 화제가 됐어요. 맞아요. 되게 놀랍긴 했는데 한편 이해도 되더라고요. 사실 남편분도 같은 당에서 그 일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아이돌 보기 힘든 상황일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거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어떤 맞벌이 부부를 좀 네. 대변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아니었나 예. 싶어요. 근데 아이와 같이 국회 회의장에 가는 거는 이거 안 되는 겁니까? 국회 회의장에 들어가는 거는 현재 안 되는데요. 아. 그 국회법 일부 개정안으로 해서 용해인 의원이 네. 직접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 법을 발의했습니다. 아. 수의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인데요.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올린 여성 국회의원 임신, 출산, 휴가를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인데요. 오. 역시 정기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국회의원 자녀 한 명에 한해서 의원과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성 국회의원에게는 최대 90일의 임신, 출산, 휴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국회 예. 회의장 뭐 예를 들어서 아이 동반법 예. 꼭 그래야 한다면 해야겠지만 좀 네. 걱정이 되는 게 오히려 애가 힘들지 않을까. 회의가 길어진다든지. 그러겠네. 예, 아니면 또 애가 막 울어가지고 네. 회의 진행이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오.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영유아 아이들을 앉힐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화장실 가면은 저도 그런 의자를 쓸 줄 몰랐는데 네. 아이랑 들어갔을 때 네. 저도 볼일 봐야 되잖아요. 여기다 아이를 앉혀놓는 어떻게 거. 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옆에 그 영유아 앉힐 수 있는 의자 같은 게 있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비가 돼야겠죠. 맞습니다. 그런 장치들이. 자,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법이 좀 통과가 돼서 국회의원들께서 이게 하시고 나면 지방 의원들에도 퍼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본보기가 돼서 직장에도 또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결혼 출산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오늘 법태랑이 뽑은 주제가 바로 오마이 베이비 내가 지켜줄게 아동 행복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동 행복한 세상을 위한 법. 오늘 이와 관련한 법안을 한 보따리 싸들고 법태랑에 오신 초대 손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어떤 분일까요? 개인적으로 이분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좀 미소가 지어지네요. 아주 반가운, 저희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분인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위탁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위탁 가정에 대한 지원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 그리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전 잘할 수 있습니다. 입양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시설로 보내자니 가정에서 좀 보호받을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위탁제도인데 그 부모님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러한 혜택들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를 하는 그 기관이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이 기관에게 페널티를 주는 이제 법안입니다. 또 북곡림 어린이집은 지금도 그 김영란법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한 80%가량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제 통일시키겠다. 아셔야 되겠네. 이걸 이제 통일하자. 네.
나라에 대한 고민하다가 드디어 국회까지 왔습니다. 구두보다도 운동화가 더 잘 어울리는 의원. 이 시대가 선택한 언니라는 뜻입니다. 예. 고민정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하시네요. 예, 진짜 이게 얼마만입니까? 진짜 오랜만이죠. 너무 반갑네요. 예, 한 15년 전쯤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참 같이 방송하고 그러니까요. 그랬었는데. 처음 K본부 입사했을 때 그죠? 네, 네. 같이 방송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야 이제는 국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네요. 그러게요. 이런 네.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두 분이서 K본부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선후배 사이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15년 전 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별로 친분이 있으시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아니, 왜냐면 나가신 입사했던 지 게. 오래됐으니까. 제가 나온 게 이제 벌써 한 네. 10년 가까이 되고 하니까 네. 그리고 고의원이 30기인가 그럴 거예요. 30. 그죠? 네. 네, 제가 26기니까 네. 4기수 차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일할 때는 가장 많이 일을 하는 그렇지. 차이도 많이 안 나면서 이제 이런 가장 일도 많이 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선배들이 그 내기수 선배예요. 어떠셨어요, 김현우 후보 당시? 어유 가까이 다가가기 참 어려운 정말 뭘 가까이 대단한 다가가기 어려워요? 선배였죠. 네. 그때는 뭐 예능 네. 교양할 것 없이 네. 김현욱을 달라 이야. PD들이. 나는 듣지 못했던 얘기를 고의원한테 들었네요. 네. 아니 저희가- 고의원은 네. 입사했을 때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의 남편, 그 남편에 대한 그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창원 KBS에 있을 때 내려가가지고 같이 방송하면서 듣고 네. 선배들한테 다 내가 전해줬던 기억이 나요. 두 사람의 사랑이 아주 견고하다. 입이 그때부터 가벼웠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네. 일부 몇몇 선배들이 전화했죠. 저를 붙잡고 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사랑이 진짜 대단한 사랑이거든요. 그 선거 기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세상에서 훔친 유일한 신은 고민정이다. 네. 지금도 좋아요. 저 너무 좋아요. 우리 그래요? 남편이 참 좋아요. 네. 제가 이제 청와대 생활, 오케이. 정치인까지도 네. 그런 남편을 만나지 못했으면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서신 지 이제 4년이 네. 되신 건데 인간 고민정으로서의 어떤 삶의 정말 역대급 변화가 네. 그 4년 동안 사실은 쭉 벌어진 거잖아요. 아니 사실은 네. 우리가 대기실에서 얘기했는데 네. 그 이제 4년간의 변화를 이분이 잘 아실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한 왜? 2, 3년 빅데이터 전문가라서요? 아니, 제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네. 이제 아이 키즈 카페 네. 동기입니다. 에? 그 이제 키즈 카페에서 한 2, 3년 전에 만났던 사이더라고요. 그걸 둘째? 오늘 알았어요. 이웃 사촌이기도 했고요. 그때에 비해서 많이 사갔죠. 아 근데 저는 지금이 오히려 보기가 훨씬 좋아요. 그때 안경 그래요? 끼고서 이제 컴퓨터로 작업하고 계셨는데 아. 뭔가 힘든 작업 같았거든요. 아마 뭔가 이제 대변인 시절일 테니까 이제 네. 기자들의 응대하느라 뭔가 브리핑을 쓰거나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아니었을까. 네. 자, 올해 들어서 이제 상임위를 바꿨습니다. 네. 산자위에서 복지로 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동학대 문제를 풀어보려고요. 아, 그러니까 작년 국회 시작하고 나서 한 10월 정도부터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이제 불거지는데 이슈가 생기면 이제 화르륵 불타오르긴 합니다만 이게 계속 챙겨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었고 누군가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가서 하자. 그리고 17년에 제가 방송국을 그만두고 나올 때의 첫 번째 이유도 아이가 2명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었고 이제 회사까지 그만두고 나갔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아이들이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내 아이의 친구들도 행복해야 그 행복이 우리 아이한테도 전염이 되는 거고 엄마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도 이 세상이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편안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늘상 고민이 많았는데 복지를 가서 아동학대 문제를 좀 다루다 보면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옮겼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우리 아이 함께 키우는 국회의원 모임도 만드셨다고 하는데 네, 네. 어떤 모임인가요?
첫 시작은 저처럼 아이가 어린 부모님들을 네. 이제 모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결혼도 하고 싶고 아기도 낳고 싶다. 그러고 아이를 안 낳더라도 아이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싶다 하는 이제 의원님들이 같이 하고 싶다 해서 또 모이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좋네요. 나머지 이제 3년 기간 동안 네네네. 계속 이 이슈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 네. 하는 결의했던 그런 네. 모임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아주 뭐 올해부터는 작정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에 고 의원께서 앞장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법이 아동 행복법인데요. 아주 딱 맞는 복고수가 자리하셨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관련 법안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네, 차트로 준비를 판넬 해봤습니다. 준비했죠? 자, 고민정 의원의 네. 오마이 베이비 우리가 지켜줄게 아동 행복법. 네. 첫 번째 법안은요. 우리도 엄마 아빠예요. 위탁 가정 근로 시간 단축법입니다. 가정 위탁 제도 설명을 좀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네. 가정위탁제도는 2003년부터 이제 시행은 되기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어떤 학대에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 없는 아동의 경우에 네. 시설로 가기도 하고요. 혹은 뭐 입양이 되기도 하겠죠. 부모가 아예 없을 경우에는. 근데 가정위탁은 입양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시설로 보내자니 가정에서 좀 보호받을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위탁제도인데 해외에서는 이게 훨씬 더 많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70% 이상의 아동들이 가정위탁으로 많이 보호를 받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한 20% 조금 넘습니다. 제가 약간만 부연 설명을 네네. 해드리자면은 좀 생소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가정 위탁 제도는 네. 일정 기간 동안 네. 이 보호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보호 대상 아동을 위탁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아동과 혈연 관계가 아예 없는 그 일반 가정 위탁 이런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조부모에 의한 대리 양육 가정 위탁이 있고요. 네. 그 조부모를 제외한 8촌 이내의 혈족이 돌보는 친인척 가정 위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아이로 데려오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잠시 아이를 맡아준다라는 네. 이제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사실은 이제 아동 학대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이제 아동들에게는 또 유용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가정위탁이 갈수록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뭐 아주 단기간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6년 정도 아이를 이제 데리고 있습니다. 혹은 성인이 됐을 때 에서야 아이를 이제 내보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러한 혜택들을 못 받아요. 그 육아휴직을 하는 이유는 정말 아기가 케어가 필요할 때 부모님이 강제적으로라도 국가의 보호하에 쉴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노느냐 그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그렇죠. 시간을 버는 건데 예. 위탁 부모들에게는 그 제도가 현재는 적용이 안 통하지 되는 않고 거죠. 있습니다. 예.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현재 이제 일가정양립지원법에 따라서 육아휴직제도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이런 거 시행되고 있는데 위탁 가정에 대해서는 근거 없습니다.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법을 지금 만들고 있고 네네네. 이제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야지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위탁 가정이 좀 늘고 있다는 기사들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네, 한 25%? 뭐 2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가정 예. 위탁이 가장 많아져야 되거든요. 예. 나랑 피부치는 예. 아니지만 예. 내가 이 아이를 몇 년 동안 좀 예. 키우겠다 예. 하는 부모님들이 좀 많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통계를 좀 알려주세요. 그 데이터를 제가 좀 예. 살펴봤더니요. 네. 이제 최근 가정 위탁 아동 수는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다고 아. 합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보장원이 제공한 그 데이터를 보니까 도입 첫 해 2003년에는 7,565명이었는데 2009년까지 이제 16,600여 명으로 증가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2010년부터 이제 감소세로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2019년에는 1,334명으로 줄었는데 네. 제도 도입 초창기 2004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 제도가 퇴보했네요, 시행된 지 퇴보. 그 첫 네, 해 숫자로. 거의 비슷해진 그런 상황인 것 그렇죠. 같아요. 숫자로는 예. 퇴보를 했어요. 퇴보. 그 이유가 사실은 예산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지방에 위양하는 사업인데 이 양육 보조금과 이 아동용품 구입비는 네. 이 보건복지부 권고로 지자체가 100% 부담을 하고 상해보험료나 그 심리치료비는 복지부가 국고로 지원을 합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위탁 가정 아동이라면 공통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올해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아동 1인당 월 양육 보조금은
대구에서는 18만 원, 네.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전남, 경북에서는 20만 원, 네. 그리고 제주에서는 30에서 50만 원 등이라고 합니다. 야, 네. 이것도 또 시마다 또 다르네. 네. 차별을 뒀네요. 이것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 불평등한 거죠.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19년이나 됐는데 제도가 업그레이드가 안 됐네요. 맞습니다. 예, 어. 업데이트 이제 시켜야죠. 그러네. 근데 다행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위탁 가정을 더 많이 만들고 이제 현실적 그 예산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복지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거든요. 이제 다만 여러분들에게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정 위탁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주십사. 인식을 좀 많이 하셔야겠네요. 예. 저도 사실 오늘 자료 준비하면서 예, 알았지 이런 예. 제도가 있다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조금 이제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끔찍한 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산후도우미 영유아 학대 사건. 예, 고민정 의원도 대노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요. 네. 아기 키워보셔서 네, 아시겠지만 그럼요. 예. 뭐 10일, 20일, 30일 네. 이렇게 된 아기들은요. 목을 받쳐주지 않으면 아유, 그럼요. 그건 안 될 예, 일입니다. 손발 자체를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럼요. 그죠? 자기 그리고 마음대로. 이 예. 머리에 뇌 이런 예. 것들도 완전히 안착되어 있지 아유, 않기 때문에 여기도 예. 왜 그 뚜껑 예, 열려 있다 열려있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예.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모든 게 다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 아이를 마치 인형 곰인형 다루듯이 다리만 잡고 이렇게 거꾸로 들고 흔든다든지 혹은 이제 때린다든지 혹은 뭐 던진다든지 이런 게 이 부모님들이 설치해 놓은 CCTV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정부 지원을 받는 산후도움이었다는 거잖아요, 또. 맞습니다. 그게 더 끔찍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산모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건데 믿었을 거 믿고 아니에요. 할 텐데 예. 최소한 정부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만큼은 민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노하셨다고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법안을 정말 신속하게 또 네. 내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법안을 좀 네. 만나볼 텐데 오마이 베이비 우리가 지켜줄게 아동행복법 두 번째 법안은요. 아기는 인형이 아니야. 예, 산후도우미 서비스 강화법입니다. 이게 아마 그런 내용들 아까 말씀해 주신 네. 대로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좀 뽑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산후조리 도우미가 국가가 보장을 한 곳은 훨씬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렇지. 보장을 그거는. 해줘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그러니까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를 하는 그 기관이 해당 종사자가 어떠한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그냥 대충 뭉개고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기관에게 페널티를 주는 이제 법안입니다. 이걸 구제했던 이유는 종사자에 대한 페널티도 물론 필요하지만 기관이 결국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종사자들을 교육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지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한 좀 페널티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기존의 처벌 수위를 좀 보면 사실은 이제 영유아 학대가 나중에는 이제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좀 너무 낮은 게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있었죠. 네. 네. 하지만 이제 그 가중처벌이 적용이 네네. 되면서 조금 수위는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고의적으로 아동을 학대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네, 하는 네. 이런 경우에도 네. 가중처벌을 좀 받을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져서 네. 수위는 조금 세지기는 했지만 네, 네. 결국은 이제 예방 그렇죠.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네, 네. 그러면 이 산후도우미에 대한 자격에 관한 내용이 아동복지법에 좀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그 산후조리 도우미 자격을 조금 더 까다롭고 그리고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어떤 뭐 청소년 시설이나 이런 돌봄과 관련된 곳에 이제 그 취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산후조리 도우미들은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제한이 없어요. 그래요? 예, 이게 아마도 산후조리 도우미라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현재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 조리원에 가서 조리를 받든지 아니면 뭐 친정 엄마가 와서 해주든지 이런 거였지만 요새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산후조리를 많이 도움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 대한 자격 그리고 그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대한 어떤 처벌 수위 이런 게 다 완벽하게 그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트 법안인 거죠? 네네. 그 산후도우미 서비스 강화법과 함께. 맞습니다. 예. 예. 예, 지금 그 고의원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저도 좀 정리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의원이 알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제가 조리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학우조리요. 얼마 전에 시작하셨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제가 아, 도대체 안 한 영역이 없어요. 아니, 제가 이쪽이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거지로 뭐 하게 된 게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조리 그 교육도 받고 네. 예를 들면은 집합 교육도 뭐 4시간인가 받아야 되고 네. 영상 교육도 4시간 이상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예, 조리 업자도.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걸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산후도우미 같은 경우는 60시간 수업을 들으면 되거든요. 저희도 그 근무하는 분들이 1년에 들어야 되는 수업 일수가 있습니다. 시간하고. 예. 네.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쉽게 이렇게 좀 취득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네. 그러기도 하고 이게 정부 지원 도우미들과의 차별성이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산모 입장에서는 민간과 정부 뭐가 다른가 그렇죠, 그렇죠.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돌보미 제도가 있는데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80시간 이상 교과학습 또 10시간 이상 그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더 강하네요. 이게 더 강하죠. 그러네요. 근데 사실 아이돌보미는 조금 더 성장한 그렇죠. 아이들을 위한 예, 것이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좀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친구들인데. 그죠. 그 말도 할 수 친구들은. 있고. 예. 하지만 산후조리 도우미는 완전히 영아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강한 네. 자격 조건들이 맞아요, 필요한데 맞아요. 지금 네. 그러지 않는 상황이어서 맞아요. 아이돌 보미에 준하는 만큼 정도는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셀프 수유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아이가 손발을 못 움직이는데 네. 억지로 젖병을 물려놓으면 이거 처벌되거든요. 잘못하다가는 네, 여기 기도가 막히거든요. 막혀요. 아, 네네. 왜냐면 자기가 옆에다 해놨는데 먹기 싫은데 억지로 우유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들도 되게 강하게 이제 지금 처벌하는 걸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렇게 전문가를 옆에서 종사자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따로 만납시다. 우리. 네. 따로 만나서 우리의 이 어려움도 좀 얘기를 해야겠네요. 예. 자, 계속해서 고민정원의 오 마이 베이비 우리가 지켜줄게. 세 번째 아동 행복법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법안은요. 어린이집의 떡값이 웬말. 보육교직원 공정직무법입니다. 뭐 떡값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네네네. 금품, 뭐 뇌물 제공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제 김영란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어린이집에 저는 떡값 준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들어보지 뭐냐면 못했어요. 네. 보통은 스승의 날입니다. 아 스승의 날. 네, 스승의 날 되면 엄마들은 네. 뭘 해야 되나? 머리 아파요. 그러면 옆집 엄마는 뭘 하나? 맞아요. 이런 모든 비교되거든. 걸 없애기 위해서 네. 이제 김영란법으로 유치원이나 초중고는 네. 못하게 돼 아니,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거기 안 빠져 들어가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복지부 영역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영역이어서 맞아. 교육부 영역은 다 해당이 되는데 네. 복지부 영역은 안 됩니다. 근데 네. 그 가운데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도 그 김영란법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근데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1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80%가량은 거기에 해당이 민간 안 됩니다. 업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원장님들이 저희 주지 마십시오. 김영란법이 뭐 저촉은 안 되지만 그런 법도 있고 하니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게 없다 보면은 그냥 가만히 계실 수 있고 그럼 엄마들 입장에서는 계속 혼란스러운 거죠. 해야 돼 말아야 돼. 네. 막상 달라고 안 하더라도 안 해도 옆집에서 아니, 근데 할 내 거 같고 아이를 그러니까요. 맡겨놨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 어렸을 때, 네.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나왔는데 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학교에 오실 때 네. 책을 이렇게 선물을 하셨어요, 선생님들께. 그게 책을. 좋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엄마가 어느 날 또 책을 또 선생님한테 갖다 주라고 해서 네. 책을 한번 무슨 책이야? 딱 봤더니 봉투가 또 아니, 책이 그렇게 그런 용도인지는 처음 알았던 거예요. 거기 편지를 쓰신 게 아니었을까요? 아,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유진이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열진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책을 선생님들이 그러게 되게 무슨 괜찮은 책을 보실지 선물이네. 아니 무슨 책을 보실지 모를 텐데
근데 지금은 옛날이죠, 옛날에. 그러네. 정말. 네, 지금은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예, 예,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네. 예. 근데 아직도 적용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나뉘어 있다. 맞습니다. 요거는 좀 이제 통일시키겠다는 아셔야 되겠네. 이걸 이제 통일하자. 네. 자, 어린이집까지 선심성 금품이 오가야 하는 건지 이런 거는 그냥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그냥 교육자 입장에서 그런 마인드로 좀 이렇게 케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때로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정성 들여 만든 네, 뭐 네. 참기름 한 병 옛날에 뭐 그랬다잖아요. 그게 이제 정이죠. 예, 그러니까 맞아, 지금도 맞아. 뭔가 내가 예. 만든 뭐 목도리 하나라도 좀 아이, 선물하고 그렇죠. 싶은 그런 마음은 뜨개질해서 있어요. 뭐.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까지 안 되다 보니까 예. 너무 정이 없다 하는 그렇긴 목소리도 해요, 또. 있지만 네. 그래도 이거를 허용하다 보면 네, 네. 계속 허용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체가 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깔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건 좋더라고요. 예, 밖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지만 네. 예를 들면은 뭐 친정에 선배님들 뭐 진급하시고 네. 실장님 되시고 그래도 화분 안 보내도 되고. 아, 네. 근데 이제 오늘 법안 보니까 이게 네. 단지 뭐 유아나 아동 아니면은 뭐 영유아 이런 대상만을 한 법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위탁 가정이지만 부모 사회 역할을 네, 또 네. 강조하는 그런 법안들인데, 네. 근데 이제 고 의원님, 제가 이제 이 법안들 쭉 예, 예. 보니까 네. 의외로 또 여성 정책 관련한 법안들 많이 내셨을 것 같은데 눈에 잘 안 이제 띄더라고요. 앞으로 3년이나 남았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네. 그 성폭력 처벌법에 보면 예. 그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제가 이게 조금 읽어드리면 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등에 있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 수치심이라는 수치. 단어를 네. 찾아보면 예. 다른 사람들을 볼라치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내가 성폭력을 당했는데 이게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일은 아니거든요. 되게 불쾌하고 피해자인데. 그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용어가 바뀌어야 된다. 왜 내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가? 나는 피해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불쾌감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네.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야 돼. 네네네. 이게 법조인이다 보니까 이게 쓰던 용어에 대해서 문제점을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그러니까 수 있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적 수치심이라고 하면 강도가 좀 높게 어떤 정도가 좀 높은 것, 그 불쾌감은 좀 낮은 것, 낮은 수위에서 처벌을 하자는 것인가라는 시각으로 접근했는데 이 설명이라든지 이 발의 개정 취지의 그 설명을 들으니까 아 이게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네. 범죄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맞아요. 시각이라는 거를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네. 근데 최근에 인터뷰를 보니까 의원님께서 800만 아동을 네. 대변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네. 아니 아동은 근데 투표권도 없는데 걔네들 대변하다가는 이거 재선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크면은 미리미리 키우는 거죠. 아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 투표권을 네, 가질 투표권을 때까지. 가지는 손을 해야 거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이 800만 아동을 대변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지만 그 말을 생각하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이제 표 얘기를 하셨지만 물론 머리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들의 인권, 아이들의 인권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동은 단체가 있어서 피켓 시위를 한다든지 목소리를 내거나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어떤 약자죠, 약자. 사람들보다도 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네. 집단이 아동이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표까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은 되게 급합니다. 네. 이 4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네네. 아동의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해야 하는데 해서 마음은 되게 급한데 그래도 하나라도 필요한 법안들을 만들어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뭐 고민정 의원께서 오늘 함께 하셨는데 너무 오랜만에 저는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이었어요. 예. 그래서 막 이런저런 막 그 사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코너가 되게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좀 원래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가지 않았나. 그보다 조금 더 편했죠. 예, 굉장히 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좀 바람 하나를 더 여기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너무 저출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정책부터 해가지고 아동 얘기하시니까 800만이라는 아동 그때 깜짝 놀랐는데 여기도 아이들이 너무 적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0.83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20만 명인가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실제로 그 난임인 분들에게 뭐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네. 낳고 싶은데 못 낳는 분들에게 맞아요. 좀 지원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네. 좋겠다는 바람이 들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함께 하셔서. 너무 편안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감들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번 뱉은 말은 지켜야 되니까 음. 제가 발의한 법안들 네.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예, 예. 저는 800만 아동을 대변하신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투표권에도 조금 뭐 남의 투표권을 드시겠어요? 아니 의원님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아동만 대변하다가는 네. 재선에서 또 네. 힘을 내셔야 될 아니, 텐데 그 아이의 부모가 2분씩 투표권이 있잖아요. 2명씩이나 그래. 아유 그 네. 생각 못했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의 의정활동 앞으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국민을 대변하겠습니다 하는데 네. 늘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 아이들이 좀 소외되어 있다라는 네. 걸 좀 많이 느꼈는데 오늘 고민정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예. 그렇게 시작을 하면 그 아이들이 컸을 때는 그 혜택을 보고 자랐잖아요. 네, 네. 더 좋은 세상을 그 아이들이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네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초심의 마음을 늘 잃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 한 반을 꼭 약속을 지키는 그런 정치인 되겠습니다. 네. 자, 함께하면 길이 된다. 고민정 의원이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어깨 동무하고 오래오래 걸어가길 저희도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할 것 같은 법조문의 속도님들의 속을 시원하게 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한동안 미니멀리즘이 한창 유행이었어요. 이제 줄인다라는 뜻인데 그러면서 비용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두 분은 안 쓰는 물건 어떻게 하세요? 아니, 저도 근데 네.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고자 하는 네, 사람의 한 네, 명으로서 항상 그 어떻게든 나누거나 네. 아니면은 친구들에게 주는데 네. 그냥 주면 안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좋아서 뭐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네. 아주 저렴한 가격이라도 꼭 중고매장. 필요한 사람이 중고거래 중고거래 그런 거 좀 하니까 하고 요즘에는 있습니다. 다들 그 쓸모 있는 사람이 또 사가더라고요. 네. 그 저도 이제 중고거래 제 아내가 많이 하고요. 아. 무료 나눔 같은 것도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 용품인데 네. 이제 아이가 계속 커가잖아요. 이게 좀 돈 받고 팔기도 뭐한 거는 그냥 무료 나눔 해놓으면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고. 저는 이제 배달 담당입니다. 아내가 이제 이거 누구 만나서 네. 주고 와 하면 똑같구나. 박스에 뭐든지도 모른 채. 뭐 갖다 주라고 하고 차에 실어가지고 네, 쭉 그 가서. 맨날 서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어색하게 이렇게 네, 찾고 그래서 있는. 그 요즘에는 마스크를 쓸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더라고요. 맞아. 아, 누군가 꼭 필요한 사람이 네.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그 중고거래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왜냐면 자기는 필요가 없고 이미. 네. 근데 또 버리긴 아깝고. 맞습니다. 그리고 버리면 낭비예요. 맞습니다. 사실. 네. 이게 또 성격이기도 한데 네. 저희 그 부모님은 어머니는 모으시는 성격이고 아버지는 버리는 성격이세요. 두 분 맨날 싸웁니다. 맞아요. 네. 그러고 싸우죠. 어머니 안 계실 때 아버지가 버려가지고 싸우고 막. 몰래 버리고. 자, 오늘 사연이요. 내가 이제 안 써도 다른 사람이 가져다 쓰면 기분 나쁜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사연이 오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출발합니다. 어머머머, 와, 집 사서 이사했다고 하더니 아주 삐까뻔지르하게 꾸며놓고 사네. 야, 집 너무 좋다, 얘. 어머 그러니? 별로 꾸민 것도 없는데 뭐 그냥 요즘 잘 나가는 이태리 가구 세트로 들여놓고 조명이고 벽지 뭐 이런 거 제일 비싼 걸로 좀 발랐어. 아, 그러니? 아, 언제부터 지가 그렇게 돈이 많았다고. 어머, 근데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돈 쳐들여서 꾸며놓고서 테라스에 빨로에 건조대는 다 보고. 어머머머, 이 속옷은 또 다 뭐니? 여기 설마 구멍 뚫린 거니? 야, 6.25 때 할머니도 이런 속옷은 안 입겠다, 얘.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버리려고 했어 버리는 거야 그거. 넌 버릴 속옷도 빨래해 놓니? 최근 집을 사서 이사한 남재리 씨는 친구에게 집 자랑을 하려다 오래된 속옷을 들켜 망신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그동안 아까워 버리지 못한 속옷을 헌옷 수거함에 버리고 새 속옷을
싹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짜란! 여보, 나 어때? 오마이갓! 그 세렝게티에 땡기던 호랑이가 깨갱하고 도망갈 만한 이 호피무늬 속옷은 뭐다냐? 왜, 이상해? 아니요. 너무 섹시해서 완전 그냥 취하는구만. 구한말 할매들이 입을 만한 그 빵꾸난 반쭈는 어디다 뒀냐? 버렸어. 아유, 이제 그런 구닥다리 속을 안 입을 거야, 아주. 자기야, 나 좀 씻고 올게. 기다려줘. 그래. 오래 씻고 오더라고. 자, 그럼 난 너튜브나 좀 볼까나? 여러분, 제가 어제 헌옥 수거하면서 이 속옷을 수거했어요. 그리고 손빨래를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 속옷은 빨아도 티가 안 나지 뭐예요. 여기 구멍도 뚫렸어요. 엄청난 구멍이죠. 완전 빈티지 팬츠. 자, 하늘 아래 딱 한 장뿐인 이 팬츠를 단돈 10,000원에 드릴게요. 자, 과거로 여행 떠나고 싶은 분들은 당장 여기로 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 누리끼리 한 거 저거 색깔하며 뻥뻥 뚫린 군형하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여보, 나봐, 거시기. 저 반쭈 당신 거 아니야? 무슨 반주? 저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야? 어제 헌옷 수거함해버린 자신의 속옷을 수거해 손빨래를 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 너튜버의 만행을 알게 된 남재리 씨. 결국 수소문 끝에 너튜버를 찾아가 항의하게 되는데요. 아따, 뭐 이런 변태를 다 봤냐? 남의 아내 속옷을 훔쳐다가 돈 받고 팔았다고라. 당장 우리 제리한테 사과부터 하고 속옷 당장 돌려 주소. 내 속옷 알지도 못하는 사람 손에 들어갔다고 생각만 하면. 저기요, 이것 보세요. 제가 당신들 집에 가서 속옷을 훔쳤습니까? 아니, 헌옷 수거함에 버린 거 주워와서 재판매했을 뿐이거든요. 네, 참 어이가 없네. 봐라 이 뻔뻔한 자스가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갖고 그냥 빤지르르 하게 남의 아내 속옷 가져다가 돈 받고 팔아먹기까지 한 주제 뭐가 어쩌고 중고의류 재판매라는 게 말이야 막걸리야. 에? 너 같은 놈은 콩밥 좀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고서. 아니, 콩밥? 아니, 어디 세렝게티 타잔처럼 생겨갖고. 이봐요, 이거 훔친 게 아니라 수거한 거라고요. 뭘 좀 아셔?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어디 할 수 있으면 신고해 보시던가. 뭐라고요? 이 병든 당장 신고해. 네 기생 오래비 어디 가지 말고 딱 기다려. 자, 여보세요. 경찰서 맞죠? 야, 아니, 근데 원고에는 기생오래비가 없는데 왜 굳이 나도 저한테. 모르게 내 마음에서 나왔네. 아니, 왜 굳이 그 단어를 계속 넣으셨는지.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이제 요즘에 진짜 너튜브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장래희망 1위가 너튜브라고 할 정도로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검색도 다 너튜브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네. 너튜브 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사실 헌옷 수거함에 있는 거를 예. 꺼내다가 이거 재판매를 한다니요. 이게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다는 게 네. 사실 이건 상식선을 좀 넘어선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게 좋은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네.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이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서 또 자극적인 썸네일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구독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일부 몰지각한 아유, 너튜버들 정말.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유, 진짜 구독자가 그렇게 중요하죠. 예. 그렇지만 양심적으로 해야겠죠. 그렇죠. 저도 아쌍 TV 이제 막 만들었습니다. 쌍둥이 TV 구독 좋아요 눌러줘. 그리고 쌍둥이.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 볼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면 아이들에게 이제 무방비로 이게 열려 있으니까. 네. 예. 자, 이런 경우 이 너튜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궁금하네. 아니,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처벌받는 네.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네. 의류 수거하면서 여성 속옷을 몰래 네. 이제 꺼내왔을 뿐만 아니라 네. 이거를 또 속옷을 돈 받고 판매까지 했어요. 예. 아니, 이건 성적인 의도가 다분하니까 음란물 유포죄 이런 거 해당되지 않아요? 음란물 유포죄. 되게 그럴싸하세요. 오. 되게 막 설득되려 그래. 나 지금 막 법적 설득될 뻔했어. 용어인데 이거? 그렇죠. 음란물 어, 유포죄라고 네, 실제로 있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과연 네. 과연 음란물인가를 일단 좀 살펴봐야 돼요. 음란물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음란물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2008년에 그럼 과거 판례긴 하지만은 직접적인 성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음란한 물건이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고요. 2013년에는 본인의 속옷과 용변 등을 촬영해 판매한 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인정된 바는 있습니다. 근데 좀 이게 음란물인지 아닌지는 전체적인 영상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뭐 깨끗이 빨아갖고 자기가 재판매하는 네. 빈티지다 이렇게 하는 게 네. 음란물로 유포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판례를 보니까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결국 음란성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이게 네. 처벌할 수 있냐 뭐 아니냐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입던 속옷이잖아요. 네. 이걸 사고 파는데 파는 과정에서 이 속옷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 영상 제작 과정, 이 전체 영상 내용 전체가 음란성을 띠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뭐 상상해보기 네.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속옷을 파는데 이렇게 이렇게 빨아가지고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맞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음란물인 네네네 거죠. 약간,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너무 음란 마귀 같았어요 지금. 이거 비방송 음란물로 지금 방송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음란하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정확하십니다. 저는 네.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평소에 목적이 그런 사람 중요하죠.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저는 그 음란행위에 대한 처벌은 뭐 네. 그렇다 치고 일단 이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의류수거함에서 헌옷을 챙긴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 왜냐면은 여기서는 노숙자들도 빼입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빼입으라고 수거함에 넣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이게 가져가라고? 의류 수거함에 있는 옷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몰래 빼가는 행위. 네. 이 행위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을 없을 것 것 같은데? 같은데 어차피 아. 수거해서 그거 이제 어려운 분들 돕는데 보내지든지 아니, 기관에. 수거함에 넣는 게 아무나 가져가라는 의미 아닌가? 아무나. 그러니까 이게 절도죄 개념에 대해 살펴봐야 되는데 네. 절도죄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물건에 대해서 내가 그 점유를 탈취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죠. 네. 거기 헌옷 수거함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네. 거기는 엄연히 관리자가 있어요. 그 의류 의류 수거함 수거함. 관리자. 네, 관리자가 있는 것이고 그 관리자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넣는 행위로 인해서 점유가 그 의류 수거함 관리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갖고 있던 전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양도한 거예요. 그러네. 무료로 무상으로. 네. 그렇지만 네. 이 지나가던 사람 그리고 너튜버에게 그것을 점유하거나 관리할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탈취한다. 요거는 절도죄에 해당될 수가 절도예요?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이게 사안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 의류 수거함에서 네. 옷을 그냥 한 개 빼고 두 개 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철 꼬챙이를 가져오고 트럭을 가져와가지고 싹 다 털어갔구나. 예, 실어가는 거예요. 계속 모든 거를 다 몇백 킬로. 의류수거함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그냥 그렇죠. 수거해가는. 그거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막 몇 인조 이렇게 짜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특수절도가 됩니다. 범죄처럼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것도 행위 태양을 좀 살펴봐야 돼요. 특수절도면 어떻게 돼요? 처벌이? 특수절도인 경우에는 네. 1년 이상 네.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 어우, 무겁다. 1년 이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센 무겁다. 징역형이에요. 무조건 1년 이상 준다는 네.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일반 절도죄는 6년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6년 이하라는 건 몇 개월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1년 이상이니까 무조건 네. 1년 이상을 받는다는 얘기. 1년 이상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스타트가. 근데 이게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이게 모두 민간 단체라든지 뭐 지방자치 단체라든지 단체가 소유하는 것은 아니고 네. 한편으로는 또 개인 사업자가 설치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의류 수거함에 주민들이 옷을 넣으면은 이 수거업자, 네. 그 개인 사업자가 실제로 수거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네. 관리가 아주 철저하게 모든 수거함이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네. 요즘에 대해서도 좀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네. 네. 저도 얼마 전에 옷 같은 거 한번 싹 정리해가지고 의류수거함에 넣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꽤 입을 만한 옷들이에요. 근데 그거 넣는데 마음은 뭐냐면 이거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갔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의류수거함에다가 넣게 되는 건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 결국 사업자에게 좋은 일 한 게 아니었냐 이런 생각도 드네. 어느 정도는 그죠? 그래서 2016년 네. 3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 조사를 보니까요. 네. 전국 의류수거함 10만 5천 개 중 약 72%가 민간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거였고요. 이 중 상태가 좋은 옷은 세탁 후에 해외로 수출되고 낡은 옷들은 가공을 거쳐가지고 이제 난방제로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선별 작업 거쳐서 수출되기 때문에 네네. 손상된 옷이나 네. 속옷 같은 거, 특히나 뭐 빵꾸나 네. 이런 거는 절대 배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좋은 일에 쓰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 네, 하면은 네. 직접 자선단체에
옷을 기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하는데 속은 좀 민망하긴 하겠네요. 그죠? 본인 속옷을 누군가가 입던 건데 가서 입는다고 생각하면 좀 찝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저도 상상도 못할 일인데 네. 저는 당연히 속옷은 그러니까. 쓰레기통에다가 분리해서 배출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쓰레기 봉투에다가. 이거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까? 네, 일반 속옷을? 쓰레기로 이렇게 버리고 있는데 요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너튜브가 실제로 아. 유튜브가 이렇게 방송으로 제작해서 진짜. 촬영을 해서 방송했다는 게 너무 좀 우리는 약간 충격적이에요. 과장되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네. 실제로 일어난 일을 여러분께 알려드린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혹시 내가 옷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반드시 수거함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여쭤보고 가져가야겠네요. 사실은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네. 뭐 불우한 학생이 네. 뭐 옷 한 개 정도, 그러니까 안 네, 보이는 네. 거를 막 쇠꼬챙이로 끄집어낸 게 네. 아니라 보였던 옷을 네. 한 개 정도 너무 추워서 네. 입었다. 요 정도 갖고는 처벌할 수는 없겠다. 그렇죠. 이런 점도 좀 상식적으로 약간의 다 아실 거예요. 정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다 의류수거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도 가다가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 옷은 괜찮은데? 그리고 이제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잘못하면 절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꼭 아셔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성적인 의도가 다분한 음란 컨텐츠 만드는 너튜버들 있잖아요. 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건 몰랐을 수도 있는데요. 수거함에 넣을 옷, 그리고 버릴 옷 구분하는 건 어쩌면 상식적인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궁금법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아, 가을이 정말 후딱 가는 게 아닌가 해서 좀 아쉽기도 해요. 너무 아쉬워요. 네.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면은 정말 네. 저는 이 뭐야. 네. 나 올해 남은 시간을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너무 빠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10월부터는요,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이 달라진다고 하죠? 반토막. 아. 이게 뭐 기습적으로 하면 좀 반칙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낮춰진다는 기사를 네. 봤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 집 거래하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 사실은 좀 유용한 반가운 정보가 될 것 소식이죠. 같아요. 예, 예. 네. 제가 말씀드리면은 10월부터는 부동산 공인중개료 수수료 상한이 매매는 6억 원부터 그리고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는 인하가 됩니다.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무려 450만 원으로 44.5%가 거의 낮아지고요. 반 가격이네, 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네. 480만 원에서 네. 절반 수준인 2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딱 절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집값이 오른 만큼 조정이 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문제가 또 분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가을만큼 나들이 하기 좋은 때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작년부터 나들이 좀 가세요 하고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조심스럽네요. 그럼에도 놓칠 수 없는 가을산, 가을 들녘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이 가을을 마음껏 누려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힘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대랑!